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그건 제가 세상에서 처음 배운 거짓말이었어요. 경북의 한 산골 마을. 1959년 여름, 초등학생 한은희는 매일 저녁이면 방문을 잠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늘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은 낡아서 틈새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그 빛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오빠 한도윤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희야, 아빠한테 혼나기 싫으면 조용히 해.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동생을 달래는 다정한 오빠처럼.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요. 그 말은 어린 그녀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일했고 마을 청년회장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석이라 불렀고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효자 아들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집은 천국이 아닌 감옥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부엌으로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썰거나 된장을 풀면서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잘했네. 그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상 앞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날랐습니다. 은희는 구석에 앉아 빨리 먹었습니다. 은희야, 왜 그렇게 급하게 먹니? 숙제가 많아서요. 여자애가 무슨 숙제가 그리 많아. 공부보다는 집안일을 배워야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은희는 공부도 잘하는데요. 우리 동생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래, 그래. 하지만 여자는 결국 시집가면 그만이야.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빗장을 걸고 끈을 묶고 책상을 문 앞으로 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 은희야, 문 좀 열어봐.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오빠가 숙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가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나무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숨이 편해졌습니다. 학교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이 오면 또다시 방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은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날 거라고 믿으며,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꿈꾸며.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은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그녀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고 교복 치마가 점점 꽉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만 봤고 오빠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탈 난 거겠지.
먹는 게 많아서.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은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 조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희의 배는 불러왔습니다. 교복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책가방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킬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은희야, 엄마 저는 말 안 해도 알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그만둬야겠구나. 네. 1964년 가을, 15살 은희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요양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희는 다락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좁은 공간. 그곳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다락방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엄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몸 밖으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미끄러운 감촉.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은희 자신이 엄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미안해. 어머니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영원히 잊지 못했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던 그 밤을. 다음 날 새벽 도윤이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는 아기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야.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힘도 반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5살의 엄마가 되었지만 누나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지우. 은희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지워지기를 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우는 호적상 도윤의 자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드디어 대가 이어지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은희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카를 돌보는 고모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엄마였습니다. 밤마다 지우가 울면 은희가 안아달랬습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잠을 재웠습니다. 도윤의 아내는 병약했고 어머니는 늙었고 아버지는 무관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말을 배웠습니다. 첫 단어는 엄마였지만 그 말은 은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다른 여자를 엄마라 부르던 그날을.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도윤의 아내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한 아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관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함께 흘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모 품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은희는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우네.
25살이 된 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지우를 돌봐야 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몸이라는 낙인.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서울로 가서 새 인생을 살기로, 지우를 데리고. 오빠, 저 서울에 가서 일하려고 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도 데리고 갈게요. 지우는 내 아들이야. 오빠 혼자서는 못 키워요. 제가 키울게요. 긴 침묵 끝에 도윤은 말했습니다. 좋아. 가. 하지만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은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12살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이 두 사람을 지켜줬습니다. 1980년대 서울. 은희의 분식집은 작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메뉴였습니다. 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차분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말이 없긴 한데 음식은 맛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음식을 내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밤마다 통장을 확인하며 등록금을 계산했습니다. 모자란 금액.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일하면 됐습니다. 잠을 줄이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책가방을 메고. 누나, 오늘 시험 봤어.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은희는 떡볶이를 한 접시 담아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줘?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들 보면 다들 형제한테 막 대하잖아. 근데 누나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 왜? 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왜? 왜 나를 지켜야 해? 은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진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지우는 이상하다는 듯 은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은희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 아니었으면 나 대학 못 갔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누나도 공부하고 싶었지?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늦은 밤, 도윤은 소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오빠 좀 도와줘. 딱 1,000만 원만.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장사 잘 된다며. 지우 등록금 내야 해요. 지우? 그 녀석 벌써 대학생이야? 시간 빠르네. 도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 다신 오지 마세요. 뭐? 내가 감히. 전 이제 누구의 여동생도 아니에요. 그저
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일 뿐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은희야, 너. 나가세요. 은희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 와서 뭐가 더 무섭겠어요. 도윤은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지우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지우야, 누나랑 얘기 좀 할까? 응, 들어와.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지우야, 나는 내 누나가 아니야. 지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내 엄마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응. 나는 너를 낳았어. 15살 때. 그럼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내 형식상 엄마였어. 도윤 내 아빠라고 알고 있던 사람의 아내였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구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우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키워줘서. 은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럼 아빠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누나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지우가 이제 그만 쉬어라고 말해도 은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지우는 결혼했습니다. 상냥한 여자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누나가 왜 이렇게 우세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쁜 눈물이에요. 지우의 아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지우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라 부르지 마. 고모라고 해. 왜요? 지우에게는 어머니잖아요. 그 말에 은희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윤이는 환하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항상 슬퍼 보여요? 슬픈 게 아니야. 오래 살아서 그래. 오래 살면 슬퍼요? 아니,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그날 밤 은희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누렇게 변한 공책.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9년.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2020년 10월. 나는 15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동생이 되었고 나는 그저 누나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지만 나에게 가족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가족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떤 가족이냐고. 펜을 내려놓은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윤이 생일이에요. 같이 저녁 먹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식탁 위 케이크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은희는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처럼 살지 않기를.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빛이 남았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엄마였어. 세상은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며 은희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